오케이, 좋아요. 자, 숙제는 잘 해왔습니까? 응? 잘 해왔어? 안 해왔어? 얘들아, 수학통 먼저 보려고 해. 어디부터지? 90쪽. 이것이 기출이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봐도 되냐, 얘들아? 다 풀어왔어? 안 해온 친구?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저기 한장 쌤, 저기 변기가 막혔어요. 저기 남자 화장실이. 그래? 저 그 여자 화장실 가도 돼요. 너 알아서 하세요. 아 잠깐만, 이거 왜? 인간적으로 수업 전에 똥 같은 거 해결하고 들어옵시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수학통 봅니다. 184페이지. 184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지? 그냥 절대값 x를 한 문자로 생각하시면 절대값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고, 그 녀석이 지금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이면 우리가 절대값으로 이제 문자를 바꿔줬으니까 이 절대값 t에 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 가질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잘 풀었지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절대값을 t라고 취환했을 때 안 풀어줘도 되는 문제 맞지? 조건 잘 해석하시면 되고. 다음 185번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카운트 노가다가 좀 있거든? 카운트 노가다가 있냐? 일단 근해 분리 문제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근해 분리 니들이 F1은 0보다 크고 판별식도 0보다 크고 축계 방정식도 1보다 크다라는 거 차근차근 잘 작성하면 아마 A-1보다 크고 B가 4분의 A제곱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만들었을 텐데 아마 축계 방정식이 1보다 크다라는 힌트에서 A 값이 2보다 크다라고 나왔을 거라고. 괜찮나? 그럼 이제 A, B가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보다 큰 자연수 A에다가 3, 4, 5, 6, 땡땡땡 10까지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일일이 카운트로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지? 저 범위에 놓여있는 자연수 B를. 맞아 아니야? 잘 풀었지? 얘들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어렵진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지? 안 되는 친구 없죠? 있으면 얘기해야 돼. 다음 186번 이런 거 잘 풀었냐? 얘들아 잘 풀었지? 이 정도는 여전히 차수 다운 시키는 느낌이야? 차수 다운시키는 느낌 맞지? 루트 안에 주어져 있는 4차식이 꼴보기 싫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요 2차식으로 뭐 해주면 돼? 주어진 4차식을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식의 값이 0인 식을 알고 있을 때 그 차식을 차수 다운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일단부터 하던 이야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차수 다운을 시켜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만들어주면 루트에 8알파 플러스 1 그 다음 더하기 루트에 8베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성공이더라 라는 겁니다. 다만 이 문제는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루트 안에 뭔가 미지수가 들어왔을 때 주의할 사항은 여기 내부에 있는 거 뭐 체크하셔야 돼? 부호 체크하셔야 돼. 얘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얘네들이 곱해서 원래 상식대로 계산이 무조건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있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이제 알파 베타 더한 게 6이고 알파 베타 곱한 게 1이라서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란 결론에서 얘는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지. 근데 때에 따라서 이 녀석이 음수로 등장하는 문제였으면은 이제 음수의 제곱근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함정 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잘 걸려들지 않았지 얘들아? 잘 풀었냐? 구체적으로 산수 안 쳐줘도 되지? 왜? 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하는 말? 저 부호 체크 진짜 플러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오시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둘이 곱할 때 마이너스 튀어나오잖아. 이거 제곱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부호를 체크해야 된다고. 안쪽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데 지금 주어진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 군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6이고 알파 베타가 1이잖아. 그지? 네. 합이 6이고 곱이 1인 두 수는 양수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양수니까 거기다 8 곱하고 1 더해봤자 둘 다 양수란 소리야. 이해가 가? 양수니까 굳이 음수인 거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전개해도 상관없더라 라는 겁니다. 됩니까? 답은 잘 구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맞지? 난 91페이지는 리얼 개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도 언급 안 하고 넘어가도 될 페이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되냐? 틀린 친구 인간적으로 없겠죠? 이 페이지는? 아주 쉬워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92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191번 이런 건 이제 익숙하게 잘 변형하나? 얘들아? 191번? 주어져 있는 식 최초의 가에 알파바, F알파 얘가 뭐랑 똑같다라고 나왔어? 3알파랑 똑같다라고 나왔는데 알파바가 짜증나잖아. 근데 문제에서 지금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판별식 체크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왔을 거야? 그지?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이 지금 알파바기 때문에 그 두 근의 곱을 구해주면 알파바가 얼마인 거야? 4인 거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 이거 알파로 나누는 거 참을 수 있냐고. 참을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바라는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분의 4 이런 식으로 바꿔 쓰기만 하면은 F알파에 관한 식으로 전부 다 바뀌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최종적으로 F4 곱하기 F알파지.
F 알파가 3알파의 제곱이다 라는 요 식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베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왜 F를 두 번 썼어? 4 곱하기 F 알파. 베타 입장에서도 요 식이 뽑아지는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잘 풀었지 얘들아? 구체적으로 산수 안 쳐도 돼 내가? 되냐 안 되냐? 반응이 없어.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되는 문제 맞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제가 풀어드릴 만한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92번 문제. 얘들아 이거 잘 풀었냐? 우당탕탕 계산으로 풀 수도 있지만 얘들아 배운 게 있으니까 좀 우아하게 해결하시길 바래요. 0이 아닌 복수 Z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모든 계수가 실수인 2차식 fx, gx인데 맨 마지막에 f0과 g0이 1이다 라고 줬으니까 이 문제에선 fx든 gx든 1차항 계수만 결정되면 식이 결정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내가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도 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놓고 갈 수 있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요거 이퀄 0이란 2차 방정식의 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선 강탈 포인트는 둘 다 상수항이 1이더라 라는 거거든? 상수항이 1로 일정하니까 두 근의 곱이 항상 얼마야? 1로 일정하지. 맞습니까? 두 근의 곱이 항상 1로 일정한 거야. 문제에서 지금 가조건 보면 z-1이라는 복소수가 fx 이퀄 0의 한 허근이다 라고 알려줬고요. 나조건 보니까 z-i라는 복소수가 gx 이퀄 0이란 방정식의 한 근이다 라고 줬어. 이거 매우 수상한 조건 맞아? 그래 안 그래? 위에 가조건에서는 대놓고 허근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맞아 아니야? 근데 밑에는 그냥 한 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수상하다 라는 냄새를 맡으셔야 된다. 굉장히 수상해. 허근이라고 함부로 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실근일 가능성까지 니들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실근 가능성. 그래서 실근일 가능성이 만약에 생기면 혈내근 정리를 함부로 땡길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 허근을 가졌을 때만 혈내근을 갖는 거 맞냐? 혈내근 정리는 즉 얘는 뭔가 주어진 것부터가 얘가 허근을 가지면 굳이 이렇게 조건이 안 주어졌을 텐데 일단 실근이지 않을까를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함정은 Z라는 복소수 위주로 생각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라는 건데 굳이 이 문제에서 지금 구하고 싶은 게 fx와 gx의 1차항 계수의 합이니까 얘들아. p와 q 값만 구해내면 되는데 굳이 z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냥 z-1 하나의 복소수 알파라고 두시면 편안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문은 알파는 지금 허수고요. fx 이퀄 0이란 방정식의 한 허근이거든? 그럼 두근 곱이 1인데 두근의 곱이 1이었을 때 만약에 if 허근이었을 경우 다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허근이 나왔을 경우엔 알파 바가 얼마단 소리야? 1로 일정하다는 소리지. 맞습니까? 그럼 두근의 곱이 일정한데 얘가 지금 복소수였기 때문에 알파와 알파바 곱한 게 1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너네 관점 생겼지. 무슨 복소수? 단위 복소수란 뜻 맞아? 그래 안 그래? 단위원 위에 놓여있는 복소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지금 fx 이퀄 0의 한 허근은 알파가 허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알파바가 될 테니까 fx라는 녀석은 지금 식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fx라는 녀석은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하고 싶은 건 알파 플러스 알파바만 우리가 구해내면 되니까 알파의 실수부 2배만 쳐주면 fx의 1차항 결정할 수 있어. 그지? 맞아? 다음 이 두 번째 조건을 볼 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얘들아 z-i가 지금 실수인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야. 맞아 아니야? 내가 z-를 알파라고 놓는 순간 z는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두는 거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알파는 단위 복소수인 게 확인된 상황이야.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즉 나는 요 녀석이 지금 실수인지 허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사실 실근인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일단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 첫 번째. 얘가 근 나오는 케이스랑 케이스 두 번째. 얘가 허근 나오는 케이스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수학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케이스 분류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만약에 실근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얘가 이제 실수야. 그럼 알파 플러스 1 빼기 i가 실수 나와야 되면 마이너스 i가 사라져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즉 알파의 허수 파트가 반드시 뭐였다는 소리야? i였다는 소리야. 플러스 i. i에서 i 빼서 날라갔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알파가 무슨 복소수인 거 알고 있어? 얘들아? 단위 복소수인 거 알고 있어? 단위 복소수? 그럼 머릿속에 단위원을 슉 그렸을 때 좌표평면 위에 반지름 길이 1짜리 원을 그렸을 때 허수 부분이 i가 나올 수 있는 단위 복소수 누구밖에 없어? 허수 부분이 i가 나오는 단위 복소수 누구밖에 없냐고. 이해하고 있어? 소통되는 거 맞아? 누구밖에 없어? i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허수 부분이 i가 나올 수 있는 단위 복소수는 i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깔끔하게 계산 하나도 하지 않고 알파 값이 그냥 i로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내가 우당탕탕 계산 한 줄도 안 했지. 그래 안 그래? 여튼 알파가 i다라는 걸 내가 얻어냈기 때문에 여기가 i였으면 여기 i 날라가면서 gx의 한근이 1이야. 1. 즉 내가 알아낸 정보는 여기에서부터 두 가지인데 알파 플러스 알파 반은 반드시 0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g1 값이 0이다라는 결론이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g1이 0이면 사실 요거 지금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근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대입해서 Q값 얻어낼 수 있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1 다 대입해서 0이다 이용하시면 그냥 Q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인 거고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알파 바의 정체자 그게 자체가 그냥 P였으니까 P값은 0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구하고 싶었던 거는 얘들의 1차 함계수의 합이니까 둘이 더해주면 답 얼마야? 마이너스 2다 라고 쓰면 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만 조사했는데 모순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공부를 할 땐 시험장에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답 내고 끝내시면 되는데 실제 공부를 할 땐 얘가 허근이 왜 안 나오는가를 한 번쯤 체크하고 가야 돼. 근데 그거 확인하는 것도 니들이 배운 게 있으니까 우아하게 체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허근 나오는 상황 다룰 거야 얘들아? 허근 나오는 상황. 그러시면 나머지 한근은 반드시 이 녀석이 켤레근이어야 되지. 그러더라도 여전히 허근이었을 경우에 두근의 곱이 1인 상황이니까 요 녀석이 무슨 복수수인 경우야? 단위 복수수인 경우야. 두근의 곱이 1이니까. 이해가 가냐? 즉 얘가 허근 나오는 케이스에선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i가 무슨 복수수인 상황 체크하면 돼? 단위 복수수인 상황 체크하면 돼. 괜찮냐? 니들이 이제 다 복소평면 좀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복소평면에서 1을 더하고 i를 뺐다라는 거는 알파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생각할 수 있겠냐? 이해가? x좌표가 1 더해지고 y좌표가 1 떨어진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 어딘가 단위복수수 알파가 존재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단위복수수 이 원 항에 놓여야 돼. 반지름 길이 1짜리인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중심의 좌표가 0,0이었다가 1만큼 떨어지면서 1, 마이너스 1에 당도하는 요런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 안 그래? 지금 내가 두 번째 그린 원이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i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야. 되나요? 이해가? 근데 이 녀석이 여전히 단위 복수수여야 되니까 이 원 위에 놓이는 복수수여야 돼. 즉 얘 또는 얘밖에 안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1 또는 마이너스 i밖에 안 되는 거지. 누가?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i가. 되나 안 되나? 그럼 얘가 1이었을 경우를 생각하시면 얘가 1이니까 알파 값이 그냥 얼마야? i였거나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i였을 경우에는 알파 값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똥 싸러 좀 가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왜 도망치십니까? 여튼 알파가 i인 거는 지금 말이 되냐 안 되냐? 응? 알파가 i가 돼버리면 요 녀석이 지금 내가 허근 나오는 상황을 생각했는데 알파가 i 나오면 애초에 실근 나오니까 요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실근 나오는 상황이라서 모순이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애초에 최초의 알파는 내가 허수다라고 놓고 갔는데 걔가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알파는 허수가 나오는 상황 때문에 모순입니다. 되십니까? 즉 어떤 상황이든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케이스 두 번째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되나? 좀 우아하게 생각할 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 뭔 소린지 알겠어? 지금 설명을 위해서 제가 한 땀 한 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익숙해지면 두근의 곱이 1이네? 얘가 지금 단위복수수네? 라는 거 이용해서 얘가 단위복수수인데 만약에 실근 나오는 가능성 생각해 주시면 허수 파트가 i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허수 단위 i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결론 낼 수 있다고. 되십니까? 이해가 아이들아? 아니면 그냥 z를 a 플러스 bi 놓고 우당탕탕 계산하면 언젠가 답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케이스가 좀 이거저거 혼재돼서 막 등장했을 거라고.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아하게 해결해. 알려드린 게 있으니까. 이해가 가겠어? 써먹을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 너네 잘하는 애들이잖아. 넘어갑니다. 2차 방정식 마무리할게요. 2차 함수로 갑니다. 98페이지. 지금 첫 번째 상황에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 푸는 게 있어서 그거 내용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지? 아이들아?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갈 건데 그 파트에서 어차피 할 내용이라서 지금 좀 미리 정리하고 갈게. 그래도 돼? 그래서 부정방정식 그 내용 정리하고 갈게. 부정방정식.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이제 헤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해서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부르는데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서 원래는 해가 결정되지 않는데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조건 하에서는 해결이 가능. 즉 유한계의 해가 존재하는 방정식을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그래서 그 특수한 조건이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정수 조건 아니면 실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정수 조건이야. 그래서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제가 지난 시간이었냐? 여튼 정수근 문제 푸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수학에서 정수 조건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다 라는 내가 인수분해식만 얻어낼 수 있었다면 요 녀석을 이용해서 약수 배수 스토리로 끌고 갈 수 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약수 또는 배수 스토리 요렇게 끌고 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솔루션일 때 억지로 인수분해 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억지로 인수분해. 그래서 이 억지로 인수분해가 뭐냐면 저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다라는 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강제로 상수 같은 걸 좀 변형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y 더하기 x 마이너스 y가 7이다 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다라고 치자. 괜찮아? 그럼 얘가 뭔가 인수분해 된 식으로 내가 바라보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끊었을 때 x로 묶어주면 y 플러스 1이 옆에 붙어있으면 참 좋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이렇게 붙도록 강제로 상수를 세팅해주자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얘가 붙기 위해서는 내가 강제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얘가 현재 6이다 라는 식으로 내가 변형을 할 수 있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1이 6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x, y가 정수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다 라는 꼴을 찾았기 때문에 얘네들의 해가 유한계로 결정되더라 라는 겁니다. 네, 뭐? 저 그 이번 영상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보내드릴게요. 아저씨, 배변 활동은 좀 수업 전에 미리미리 해결하고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아침에 했는데 저 요즘에 아침에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똥쟁이야 진짜로. 하여튼 이해 가지고 할 줄 아는 거 맞지? 얘들아 앞에서 비슷한 문제 몇 번 풀어본 적도 있어. 그다음 지난 시간에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다시피 2차 방정식으로 국한시키면 정수근 문제 요거 해결하는 상황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래 안 그래? 첫 번째는 일단 대입해서 인수분해식 바로 찾아주자 라는 거고요. 미지수가 값에 관계없이. 혹은 이제 근계수 관계수 동원이 될 수 있어. 보통 특정 조건이 걸려있는 정수 조건 그런 게 걸려있을 때. 아니면 이도저도 통하지 않으면 판별식이 제곱수다 라는 식 이용해서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판별식이 제곱수다는 정수근이 될 조건이 아니라 유리근이 될 조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근해공식상에서 약분이 되는지 정도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열심히 말씀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괜찮냐? 그래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은 그냥 정수근 문제 푸는 거랑 거의 유사한데 이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과정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 풀이에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실수조건 보기 전에 고쟁이에 있는 한 문제 정도만 먼저 보고 갈게 얘들아. 고쟁이 펼쳐봐. 다음 단원 넘기면 여러 가지 방정식 있잖아요. 거기 있는 491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답이 나오냐 지환아? 답이 얼마야? 11. 왜 11이야? x가 얼마 나왔어? x가 왜 2지? 뭔가 틀렸는데요. 아니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 아이들아. 10이요 10. 10 아닙니다. 또 나온 친구 9 아닙니다. 다른 답 없어? 아니 이게 안 된다고 지금? 스텝 1인데? 좀 어렵네요. 아니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지. 1 곱하기 1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밖에 없잖아. a, x, y 전부 다 자연수야. 자연수끼리 뭐 적당히 조지고 볶고 해봤자 어차피 정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ax 빼기 y가 현재 얼마야? 3인 경우고 다음에 x 빼기 y가 얼마인 경우야? 마이너스 2인 경우지. 맞아 아니야? 이거 두 개씩 연립하자는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변변 뭐 해주고 싶어? 빼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지.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애초에 마이너스 y 날아가는 상황이고 ax, x니까 x로 묶이면서 a 마이너스 1이 현재 얼마야? 5로 일정한 상황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ax, y는 1보다 큰 자연수다 라고 줬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시키는 거 5 곱하기 1밖에 없는 것 같아. 아이들아 얘가 1이 돼버리면 얘가 이제 5가 돼야 되니까 뭐야 1 곱하기 5도 되나? 1 곱하기 5도 되니? 1보다 크잖아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x가 1보다 커야 돼 얘들아. 하여튼 5 곱하기 왜? x가 1보다 크니까 5밖에 안 되잖아. 그럼 x 값이 현재 5로 결정이고 a 값은 2로 결정이지.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y 값은 얼마야? 7이냐 7? 그럼 여기서 얘네 셋이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9 더하기 5 하면 14 나타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한 번만 더 푸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ax 마이너스 y랑 x 마이너스 y가 어떻게 설정된 거야? 요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설정되는 거 맞냐? 여전히 변변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똑같은 식 나타나지. x에 a-1 얘가 현재 5다란 결론인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얘 여기 똑같네. 여기랑 결론이 똑같아. 똑같은데 y값은 달라지겠죠. 여기 있는 관계식이 달랐으니까. 그럼 요때 생기는 y값은 얼마냐? 9 나오나? y값이 9. 네, 문제에서 얘네 셋이 더한 거에 최소값 찾아줘 라고 했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아까 구한 14가 답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뭐? 네가 다시 풀어봐. 14, 5 더하기 2 더하기 7 하면 14 아니야? 치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수 조건 걸려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식 돼서 정수가 된다라는 거 찾아가지고 얘네들이 5의 약수다라는 구조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음수를 요 문제에서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이야. 알겠냐?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면 오히려 조금 더 편하다라고 느껴질 텐데 양수 조건이 걸려있는 거니까 정수 조건이면은 꼼짝 말고 그냥 마이너스까지 다 분류하면서 케이스 분류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고 정수구 문제 푸는 법 열심히 말씀드렸으니까 할 줄 알 거라고 믿어 얘들아. 두 번째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 요거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성질이 실수의 성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괜찮나?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최초에 시도해야 되는 해법은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완전제곱식 묶어주기. 그래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완전제곱식 더하기 어떤 완전제곱식이 얼마로 떨어지면 0으로 예쁘게 떨어져 있으면 내부에 들어있는 얘와 얘가 둘 다 얼마다? 0이고 얘도 0이다라는 결론 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언제든지 이게 먹히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 이렇게 예쁘게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방식을 시도하셔야 되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2차식일 경우 다시 주어진 내가 값을 구해야 되는 부정방정식이 2차 방정식 구조였을 경우 항상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인식하시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언제든지 최종 병기로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 나올 조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해본 적 있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지금 무슨 문제를 풀려다가 얘를 본 거냐면 다시 수학통으로 갑니다. 아까 몇 번이었어? 193번 얘들아. 193번에 1번 문제 보시면 그 y는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마이너스 10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라고 나왔지. 그래 안 그래? 그럼 x축에 접하니까 당연히 판별식 4분의 d가 0이다를 때리지 않은 친구들은 없었을 것 같다고. 괜찮나? 그래서 그거식만 정리하면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6b 플러스 10은 0이다 라는 식을 뽑아내시면 돼. 괜찮나?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은 실수 ab다 라는 조건이거든. 실수 ab. 근데 보통 이제 실수다라는 조건은 너희들이 특이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특이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지금 미지수의 개수는 A, B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서 A, B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 수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실수 A, B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시도해야 되는 건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괜찮나? 근데 너희들이 원의 방정식 구하고 하는 것도 해봐서 이런 거는 이제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a제곱하고 2a까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지. 되십니까? 다음 b제곱하고 마이너스 6b 보시면 b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고 이렇게 묶어줬더니 예쁘게 얘가 9 더하기 1로 찢어지면서 그냥 얘가 0이다라는 결론 나타나는 거 맞아? 허무하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이 0 나온 상황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결론이라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값은 3으로 결정이더라 라는 거지. 맞습니까? 얘가 부정방정식 맞지? 가장 기초적인 느낌이고요. 그래서 실수조건 날라왔을 때 항상 이렇게 완전제곱식 묶어주고부터 시도해주자라는 건데 이게 먹히지 않았을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일단 이거부터 시도하는 거 맞아? 그럼 이게 먹히지 않았을 땐 언제든지 2차식이었을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땡겨도 된다고. 뭔 소리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편의상 요 식에서 지금 완전제곱식으로 예쁘게 안 묶이는 상황이었다라고 가정해볼게. 얘들아 그런 상황도 존재해. 그러니까 이것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문자에 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 a제곱에 지금 2a 다음 더하기 나머지는 싹 다 상수항일 테니까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10 이퀄 0이다 라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 구조를 읽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a 값이 실수가 나오려면 2차 방정식이 실근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땡겨줘도 된다. 이해가? 그럼 얘가 지금 짝수가 나왔으니까 판별식 4분의 1을 써주시면 요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12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 맞지?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마이너스 분배한 다음에 정리해서 이쪽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넘어와서 그냥 b의 제곱 플러스 6b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6b 다음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넘어와서 플러스 9라는 완전제곱식 만들어줬고 넘어왔으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론이지.
맞습니까? 그럼 여전히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b-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인데 b도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잖아. 그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작거나 같을 수 있는 유일한 숫자는 0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0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b가 3이었다라는 거 이용하셔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a 값도 구할 수 있는 구조 맞지?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예쁘게 묶여서 하는 게 이제 트라이를 했을 때 시도가 안 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항상 묶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부정방정식 얘기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어차피 여러 가지 방정식 진도를 나가겠지만 그때 가서는 요거 지금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 안 할게 얘들아. 문제 풀어올 수 있는 거 맞지? 이해가지? 기본 개념이야.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정리했습니다. 지워 되지 얘들아? 네. 네, 그 두 번째 방법으로 풀면 네. 그건 b의 값만 구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다시 b 집어넣어서 a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조금 귀찮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더 귀찮아. 웬만하면 첫 번째부터 트라이를 하시되 그게 안 먹혔을 때 최종 변기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겠나? 나 밑에 있는 그 근데 네. 그 솔루션 2에서 네네. 왜 A 그거에다가 그거 한 거예요? 판별식 한 거예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인식한 거야. 네, 근데 어. 판별식 그 최소 아닌데. a가 실수여야 되니까. 네. 아, 그래서 이거 실근 가질 조건.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질 조건. 됐어? 다음 밑에 있는 2번은 리얼 개 쉬운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고요. 194번도 그냥 두근의 차가 주어졌으니까 식으로 바로 이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얘는 AN을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구할 수 있지? 양근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195번 이런 거 이제 뭐하기 잘 푸나? 아이들아 쌉 가능이지? 여전히 2차 함수 기하적 성질을 활용해서 계산 복잡하게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야. 문제에서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하고 만나고 있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라고 주어졌고 여기 위쪽에서 누구랑 만나는 거? y = 15랑 만나고 있는 요 교점 사이의 거리가 8이라고 주어진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여전히 2차 함수 항상 절반 기준으로 찢어서 바라보고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고 4다라고 주어진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니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얘가 x축이었기 때문에 15로 주어졌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여기 절반 찢어진 모습에서 기하적 성질을 활용해서 최고치 한계수를 구할 수 있는 느낌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맞아? 이제 익숙할 것 같아. 그래서 최고치 한계수 네모라고 잡아주면 네모 곱하기 여기 4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을 했을 때 그 간격의 높이차가 15다 라는 거니까 최고치 한계수가 1이라고 그냥 바로 결정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여전히 지금 구하고 싶은 것 자체는 fx를 식으로 구해주셔야 되는데 추가로 주어져 있는 게 y절편이잖아. 맞아? y절편이 5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y = 5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만나고 있는 좌표가 x좌표 0인 거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여전히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m이라고 우리가 설정해 주시면 여기 좌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차가 5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최고치 한계수 내가 1인 거 알아냈으니까 여기 높이차는 1 곱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주시면 m제곱이 6 나오시면서 m값이 루트 6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m값이 루트 6이니까 얘도 루트 6, 얘도 루트 6이면 여기가 지금 2루트 6으로 좌표가 잡히더라 라는 겁니다. 0을 기준으로 2루트 6만큼 두 번 앞으로 왔으니까. 되십니까? 그럼 고생스럽게 식 좀 세우지 말고 제발 요 녀석 기준으로 교점 단위로 식을 끊어서 식을 세우시면 편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0과 2루트 6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현재 요 2차 함수는 최고치 한계수 1이고 fx는 뭐라고 쓰면 돼? x 곱하기 x-2루트 6에다가 내가 5를 기준으로 엮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맞지? 됩니까? 이해가 아이들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좌표를 기준으로 인수 단위로 식을 작성해주자 라는 겁니다. 자, A값은 1이고 B값은 마이너스 2루트 6이다 라고 잘 구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했냐?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아이들아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에 답 낼 때도 식을 작성할 때도 고생스럽게 좀 구하지 말고 알았어? 산수지옥에 빠지지 말자 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기본 문제라서 넘어가도 되는 페이지 맞지? 그래 안 그래? 혈내근 정리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198번에 하나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면 얘들아 198번 지금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지금 교점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7인데 당연히 A, B, C는 유리계수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7이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두 교점이 지금 직선의 식이 나왔기 때문에 gx가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이야? 1짜리인 직선이잖아. y = x 플러스 4라고 주어졌어.
근데 두 교점이 현재 좌표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7이고 좌표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7인 거 알고 있었단 말이야. 구하고 싶은 건 두 교점 사이의 선분의 길이를 구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끊었을 때 만들어진 직각 이등변에서 구해주시는 게 제일 빠른 거 맞아? 이해가 가냐? 1대1대 루트 2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두근의 차가 현재 2 루트 7이니까 답은 2 루트 14다 라고 바로 써야 되는 문제 맞지? 이해가 갑니까? 애처롭게 막 방정식을 세우고 계산을 막 중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넘어가도 되지? 되냐 안 되냐? 다음 밑에 있는 두 문제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풀었지? 안 되는 친구 없을 거라 믿어 인간적으로. 맞아 아니야? 그치? 101페이지도 마찬가지야. 근해 분리 문제들인데 다만 이제 201번 문제. 201번 문제는 고쟁이에서 다뤘던 상황 맞아? 413번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2차 함수 스텝 2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제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분 사이에 어떤 점이 있을 조건이다 라고 하면 니들이 여전히 차 함수로 엮어가지고 근해 분리로 해석할 수 있었던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때 피드백 테스트도 봤던 문제고요. 다만 이게 선분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경계 지점에 있어도 상관없어서 등호를 반드시 포함해줘야 된다 라는 주의사항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잘 풀었지? 안 되는 친구 없을 것 같아. 넘어가도 되냐? 저 안 돼. 고쟁이에서 봤던 상황이라니까요 아저씨. 고쟁이에서 요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해 아저씨? 기억이 안 나. 아니 기억력으로 보란 소리가 아니라 책을 한번 펼쳐보란 소리야 아저씨. 그걸 어떻게 번호를 외웁니까? 아니, 펼쳐.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차함수 만들어지냐고 아저씨. 응? 그럼 이 녀석의 위치가 여기 차함수 상에서 여기 들어있어야 된다고. 즉 얘에서 얘를 뺀 차함수 상에서 이 녀석이 두 근 사이에 있을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 근해 분리 문제라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 중점이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해 요 사이에 놓인다. 여기 사이에. 중점일 필요는 없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두 근 사이에 얘가 있을 조건 찾는 거라고. 쟤가 네? 몇 지금 빨간색 어. 있잖아요. 그게 그게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얘는 두 개잖아.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얘 사이. 마이너스 1도 얘 사이. 응? 내가 산수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시간 낭비야 아저씨. 이게 안 되면 안 되지 지금. 안 될 수 있죠. 참자. 상훈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이거는 쉽잖아 인간적으로. 그치? 나머지 101페이지 안 되는 문제 없죠? 그래 안 그래? 기본 근해 분리 상황 맞냐? 얘들아 대답은 해줄 수 있잖아. 넘어가도 되는 페이지 맞아? 다음 페이지.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아. 여기도 매우 쉬워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고 다만 이제 206번 문제. 여전히 고쟁이에다 가렸던 상황이고 448번 문제랑 유사한데 이거는 스텝 3 문제긴 했는데 그거에 굉장히 이지해진 버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쟁이 스텝 3의 이지 버전이고 여기 스텝 3에서 풀었던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A의 범위가 안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미지수 추계방 정식이라서 미지수 범위를 나눠야 돼서 이제 짜증이 났던 상황이고 이 문제는 지금 새끼 문제 1, 2, 3번 다 A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확정적인 값으로 그냥 계산만 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맨 마지막에 특히 A 플러스 B 같은 거 그때 우리가 고쟁이에서 문제 풀 때는 그래프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아니야? 넘어가도 되는 문제 맞아? 수학통 정리합니다. 아주 쉬웠어요. 고쟁이로 갑니다. 잘 풀었냐? 2차 함수 마무리할까요 오늘? 122페이지 봅니다. 458번이 안 된 친구 없길 바래. 다만 이거 케이스 노가다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노가다가 좀 극심했나? 케이스 노가다가 극심한 문제긴 한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노가다만 차근차근 꼼꼼히만 진행하시면 되고 피지컬 문제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개빡치는 이유는 A가 양수인지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즉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추계방 정식도 지금 뭐라고 주어졌어? 미지수로 주어졌지? 그래 안 그래? 미지수 추계방 정식 x 이퀄 b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간 내 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여러 개로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괜찮나? 그래서 아마 5개 정도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꽁냥꽁냥 계산만 잘하면 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답을 못 낸 친구 있나? 없지 인간적으로? 그지? 케이스 잘 나눴어? 못 낸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꼼꼼히 풀어봐.
이건 내가 풀어줘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니들이 케이스만 나눠서 잘 푸시면 되니까. 다만 이제 아래로 볼록일 때 케이스 나누는 요령은 얘들아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요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이란 녀석이 지금 최소값이 주어진 상황 맞아? 그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니까 요때는 지금 마이너스 2와 2가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2와 2가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2와 2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최소값이 f이고 요때는 최소값이 꼭지점이고 요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괜찮나? 그래서 마이너스 2 얼마였냐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의 위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5냐 여기가 마이너스 5냐 여기가 마이너스 5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세 가지로 갈리는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일 때 이제 최소값을 결정하실 때 니들이 생각해보면 위로 볼록한 함수는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구간이 이런 식으로 걸리면 여기서 최소값이지 맞아?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구간이 이런 식으로 걸리면 여기서 최소값이잖아 맞아 아니야? 즉 여기 왼쪽이 더 낮게 떨어지냐 오른쪽이 더 낮게 떨어지냐 가지고 100% 구간의 경계에서 최소값을 찍을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 기점이 되는 순간을 요걸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인데 추계방정식 B를 기준으로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이렇게 완전히 똑같아지는 요 상황을 기점으로 그 범위를 나눠주셔야 된다. 괜찮나? 그럼 마이너스 2와 2 정중앙에 누가 있는 상황? B가 있는 상황이니까 B가 0인 순간 기점으로 범위를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B가 얘는 양수일 때랑 B가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됩니까?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 돼? 그래서 요거 5개의 케이스만 조사해가지고 A, B의 순서상 잘 찾아주시면 답은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에선 6개 나타날 거고 여기 음수인 경우에서는 순서상이 3개 나타나면서 6 더하기 3 하면 아마 9개가 나왔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꼼꼼히 다시 풀어봅니다. 안 된 친구들. 알겠습니까? 이거 내가 해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음 문제 봅니다. 459번. 잘 풀었어? 알려드린 게 있으니까 우아하게 잘 풀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인데. 뭐라고? 혜진이 못 풀었다고 구라. 최고치 함수가 1, 4인 두 2차 함수 f와 g가 있는데 1차 함수 hx에 대해서 가족권 보니까 hx는 2차 함수 f, g의 그래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니까 여전히 접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머릿속에 그림을 이렇게 떠올려 주셔야 돼. y equal hx를 기준으로 이렇게 최고치 함수 1짜리인 fx 여기다 쓸까? f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최고치 함수 1짜리 2차 함수고 여기서 접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gx라는 녀석은 최고치 함수 4짜리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얘보다 좀 더 폭이 좁고 얘가 지금 gx인데 얘는 4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인데 이 녀석도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다음 나조건이 복잡하니까 다조건 먼저 좀 읽어주면 f와 g의 그래프가 만난 두 점의 x좌표는 알파와 1이다 라고 줬으니까 현재 그림상에서 얘와 이 교점 좌표가 여기는 1이고 여기가 알파고 알파가 1보다 작다라고 주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일단 이 상황으로는 파악이 되나? 지금 누가 봐도 이 문제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열심히 말씀드렸던 이 직선을 x축처럼 사용하는 차함수 기준으로 엮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쟤를 x축처럼 사용하시면 편안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이때 나조건 해석이 중요한데 얘들아 나조건 봤을 때 일단 강력하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항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강력히 들어? 그래 안 그래? f 빼기 h, g 빼기 h를 기준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hx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fx 빼기 hx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써져 있어. f의 k 빼기 hk보다. 이거 해석할 수 있겠나?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gx 빼기 h의 x가 g의 2k 빼기 h의 2k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항했어 내가? 이항을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왜 이항을 한 거야? 지금 f에서 g를 빼고 g에서 h를 빼고 hx라는 녀석을 빼서 내가 차함수로 다뤄줄 거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나? 그럼 결국 얘를 니들이 하나의 함수로 잘 읽었으면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이 함수의 k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다 라는 결론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그럼 요거 읽어줄 수 있는 거 맞아? f 빼기 h라는 함수 자체가 추계방정식이 x equal k다 라고 주는 거 맞냐? 최소값이 k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맞아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지. g 빼기 h라는 함수가 2k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를 찍는다 라고 준 거니까 얘를 어떻게 읽으면 돼? g 빼기 h라는 함수의 추계방정식이 x equal 2k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구나 라고 읽어주셔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나조건까지 읽었을 때 여러모로 지금 제발 저를 빼서 처리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문제로 h를 빼서 처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f도 h를 빼고 g도 h를 빼가지고 처리하면 얘가 이렇게 잡아당겨지듯이 제가 새로운 x축 역할을 하시면서 저 hx라는 녀석이 새로운 x축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f 빼기 h는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얘가 f 빼기 h고 최고차 한계수는 바뀌지 않겠지. 1차식을 뺐을 뿐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 녀석의 추계 방정식은 내가 지금 얼마인 거 알고 있어? k인 거 알고 있어. 이해가 가냐? 그 다음 g 빼기 h 같은 경우도 x축에 접한 함수가 나타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지금 얘가 g 빼기 h고 최고차 한계수 여전히 4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그리고 내가 이런 거 감각 키워드렸지. 얘를 지금 빼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좌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저 알파와 1이라는 교점 좌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 만나고 있는 요 좌표와 여기 만나고 있는 요 좌표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알파로 유지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 g 빼기 h의 지금 추계 방정식은 내가 2k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곧 접점이더라 라는 거지. 뭔 소린지 알았어?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잡아당겨서 저렇게 차함수로 엮어줬다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f 빼기 h랑 g 빼기 h가 식으로 바로 써지거든? f 빼기 h라는 녀석은 최고차 항수 1짜리고 k, 0에서 접하는 2차 함수니까 그냥 x-k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g 빼기 h라는 차 함수는 4 곱하기 x-k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되십니까? 그럼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1에서 만난다 라는 거니까 1을 대입해야겠다 라고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여기다가 1 대입해서 k에 관한 2차 방정식 풀면 k 값이 2개 나올 겁니다. 괜찮아? 그럼 K값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되는 값이 생겨서 좀 불필요한 산수 과정이 낄 수 있는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기하적인 성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야. 항상 2차 함수 뭐로 본다고? 얘가 지금 2차 함수 위의 점인데 이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 그래 안 그래? 항상 2차 함수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위주로 관찰한다 그랬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수선의 발을 딱 당겼을 때 지금 요 2차 함수 입장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기하적 성질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m이라고 설정해볼게. 괜찮냐?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축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지금 기하적 성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 거리를 내가 n이라고 두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는 지금 두 함수에서 동일한 거 맞지?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는 동일하잖아. 맞아 아니야? 걔를 식으로 세워주면 얘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m의 제곱이 누구랑 똑같으면 돼? 4 곱하기 n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 맞아? 이해가? 얘는 최고차 한계수 1이고 얘는 최고차 한계수 4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거 양변 루트 씌우면 m 값이 그냥 2n이다 라는 결론 맞지? 즉 1대2의 길이비를 갖는다 라는 거거든? 뭔 소린지 알았어? 즉 m이 n의 2배다 라는 거는 사실 내가 그림을 지금 왜곡해서 그렸지만 이 길이가 이 길이의 2배면 얘랑 얘가 같은 길이였다 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되나 안 되나? 이해가 가지?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길이면 얘가 K, 얘가 2K, 그럼 1이 몇 K? 3K 나온다는 소리야. 되십니까? 그냥 그림으로 풀리더라 라는 거지. K 값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이해가 가? 되나 안 되나요? 별거 아니죠? K가 3분의 1이니까 F 빼기 H랑 G 빼기 H가 결정되는 것 같아. X-3분의 1의 제곱 X4 곱하기 X 마이너스 요거 왜 K야 선생님? 마이너스 2K잖아요.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지? 맞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불편했니? 너네 혹시? 아니지?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수업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구하고 싶은 거 구할 때도 우아하게 잘 구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구하고 싶은 게 F2 빼기 G2를 구해줘 라고 했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 지금 내가 F와 G를 각각 구하는 건 귀찮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다루고 있는 차함수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 뭔 소리냐면 둘 다 여기도 H2 여기도 H2를 뺀 다음에 얘네 둘이 빼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야. 괜찮냐? 얘가 가지 무슨 말인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계속 차함수로 다루고 있었으니까. 그럼 F2 빼기 H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5의 제곱인가? 9분의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냐? 걔가 3분의 4 제곱하면 9분의 16 곱하기 4니까 9분의 64야? 얘에서 얘 빼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9분의 얼마냐? 39.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3이다 라고 끝내시면 되겠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마지막 답 구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니들 일단 이 문제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저 차함수로 엮어주겠다라는 마인드. 여기 동일하게 접하고 있는 얘를 새로운 X축처럼 사용하겠다라는 거지. 이해하나? 얘가 쭉 잡아당겨지면서 이 접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얘가 K, 얘가 2K가 되는 것 뿐이었고 그 다음 요 교점도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 감 잡혀있어? 이차 함수 어려운 문제 항상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구사할 줄 알아야 돼. 이차 함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수학2 다항함수 컨트롤 할 때 항상 저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넘어가도 돼? 이해가 가냐?
되는 거 같아. 듣고 있지 얘들아? 네. 어? 다음 문제 봅니다. 460번 잘 풀었어? 기억 빼고 모르겠어. 기억 빼고 모르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 x고요. 그 다음 g x는 x제곱에 마이너스 6a x 플러스 b가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일단 가조건 보니까 f 이퀄 g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라고 줬고 나 조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두근의 차를 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두근의 차를 줬으니까 그냥 여기서 식으로 계산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g 빼기 f를 구해주면 얘에서 얘를 뺐다 라고 생각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8ax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f랑 g가 같다란 방정식은 얘가 0 된다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두근의 차 구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니들이 두근의 차 이제 공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분의 루트 판별식 맞지? 그럼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64a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4, 2, 8b인가? 그래 안 그래?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4라고 주어진 거지. 맞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곱해주면 8이니까 루트 내부에 들어있는 게 64야. 그럼 여기서 얻어낸 결론이 64a제곱 마이너스 8b가 64니까 양변 8로 나눠주면 8a제곱 마이너스 b가 현재 8이란 결론 맞지? 맞습니까? 일단 계산을 통해서 얘는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내가 이제 a와 b의 관계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b라는 미지수는 쓸 필요가 없고 그냥 8a제곱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지? 되시나?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아까 풀어야 됐던 요 방정식이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한번 봐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8a x에다가 b 자리에 내가 누굴 집어넣었어? 8a제곱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요거 이퀄 0이니까 집어넣었을 때 애들아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가와? 다가오냐 안 다가오냐? 이 약분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4ax 더하기 얼마냐? 4에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이거 2로 쪼개주면 2에 a-1, 2에 a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하시면 마이너스 붙였을 때 마이너스 2a 정확히 딱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맞지?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맞아 아니야? 직접 풀리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두근이 요 녀석 또는 요 녀석인데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작은 근이 알파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한 근은 2a-2고 한 근은 2a 플러스 2가 나왔으니까 얘가 100% 작은 근 맞지? 그래 안 그래? 얘가 알파가 나오고 얘가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근이 결정됐어? A에 관한 식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해주면 fx는 지금 위로 볼록한 함수고 gx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얘네들의 추계방정식 정도 조사해보면 얘는 추계방정식이 x 이퀄 a가 되시고 얘는 추계방정식이 어떻게 나와? 3a로 나타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편의상 지금 그림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양수였다라고 가정하면 위로 볼록한 함수 fx가 지금 추계방정식이 여기 어딘가 a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3a가 추계방정식이 되는 gx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되십니까? 요 녀석이 지금 3a를 추계방정식으로 갖고 있고 여기 좌표가 작은 근 알파, 여기 좌표가 큰 근 베타가 됐는데 이 작은 근과 큰 근의 좌표를 내가 2a-2와 2a 플러스 2라고 구체적으로 결정해 놓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되나 안 되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지. 그럼 이제 보기를 때렸을 때 기억보기 a가 1일 때 b가 0이냐 라고 했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당연히 0 맞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 니은보기 보니까 니은보기 같은 거 해석 잘해야 돼. 경수야 듣고 있지? 듣고 있어? 너 수업을 들어. 문제 안 풀린다고 징징대지 말고. 니은보기 봅니다. 경수야 뭐라고 써져 있어? 니은보기 F베타 마이너스 G 알파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FA 빼기 G3A. 요거 잘 읽어야 되는데 일단 식 써진 구조 자체에서 일단 느낌 뭡니까? A와 3A면 FX와 GX의 어디야? 꼭지점 좌표 맞냐? 꼭지점 좌표 맞아? 그래 안 그래? 즉 우변에 나와 있는 요 식이 의미하는 게 FA와 G의 3A의 함수값의 차이니까 여기 그림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입니다. 이해가 가나? 다시 F의 최대값이랑 G의 최소값의 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녀석이 베타와 알파에서의 F와 G의 차이랑 비교했을 때 작을 수밖에 없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림상에서 당연한 것 같아? 이 지점의 Y값과 이 지점의 Y값을 비교하세요 라는 거 맞아? 맞아 아니야? 물론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따져주면 F베타 빼기 G알파는 F베타가 더 낮으니까 음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림에 따라서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지금 베타 나올 수도 있지.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이해가? F베타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게 양수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양수가 나와봤자 어차피 이 사이에서 생길 거니까 이 높이 최대로 벌어지는 이 간격보다는 낮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요거는 그걸 봤을 때 얘가 최대로 벌어지는 높이 차이가 이 최대 꼭지점, 최소 꼭지점까지니까 당연히 맞다라고 감각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정 찝찝하다 싶으시면 식으로 확인하셔도 돼. 뭐냐면 지금 FA가 F의 최대값이었기 때문에 여기 놓여있는 F 베타란 녀석이 아무리 커봤자 FA보단 작거나 같은 거야. 이해가? 얘도 마찬가지야. G 알파란 녀석은 아무리 작아봤자 G 3A가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G의 3A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라고. 되십니까? 그럼 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의 G 알파는 항상 마이너스 G 3A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해가 갑니까? 즉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변변 더해주면은 요 부등식 나타나는 거 맞아? 이해가 가? 얘가 지금 F의 최대값, G의 최소값이니까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뺐기 때문에 그 차이보다 더 벌어질 순 없더라 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알았어? 이해가 가나 안 가나? 되시죠? 해석 되겠지? 어렵지 않아. 그림만 그려놓고 보면 사실 직관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다음 디귿 보기 같은 것도 해석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 보시면 F 알파가 G 베타 에다가 뭐 더했어? 10A제곱 마이너스 B를 더했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12A제곱 마이너스 B고 G 베타가 여기 있는 게 짜증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줄게. 괜찮나? 그럼 지금 F 알파 빼기 G의 베타 얘가 이제 B를 아까 뭐라고 쓸 수 있었어? 8A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걔를 빼주시면 2A의 제곱에 플러스 8이다 라고 주어진 거 맞아? 이해가냐? 일단 여기까지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F알파와 G베타의 차이를 여전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차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아 이 높이차를 다룰 때 구체적으로 지금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미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계산을 민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이든 기하적 성질을 이용해서 높이차를 구하실 때 한 함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애초에 알파와 베타는 F와 G의 교점 좌표였기 때문에 얘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언제든지 F 베타라고 바꿨어도 상관없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애초에 얘네들이 같아지는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였다고? 되십니까? 즉 디귿 보기를 해석할 때 우아하게 좀 식으로 쓰려면 F 알파 빼기 F의 베타가 뭐 되는 순간? 2A 제곱 플러스 8 되는 순간을 찾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그럼 fx만 가져올게. 그림 헷갈리니까. 위로 볼록한 함수가 fx였고 현재 여기 추계방정식 좌표가 아까 a였어.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아까 2a-2였고 여기 베타 좌표가 2a 플러스 2였습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맞죠? 되십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생기는 이 함수와 이 함수 값의 높이 차이 여기가 지금 2a제곱 플러스 8로 주어진 거다라고 인식하시면 된다. 되십니까? 그럼 여전히 2차 함수 절반 기준으로 찢어서 바라봤을 때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위주로 관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a 플러스 2라고 작성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맞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그럼 여전히 기하적 성질 적용할 수 있고 최고치 항계수 얼마였냐?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a 플 A 플러스 2. 뭐라고? 아니. 왜? 됐어? 넘어가도 돼? 최고치 항계수 곱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왜? 저기 네, 뭐? 어디? 저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응,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얘에서 얘 뺐어. 아니 A 플러스 2.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안 보일 수 있지, 마이너스. 됐어? 근데 네네. 저렇게 생긴 모양에서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생긴 모양에서 요도가 뭐냐? 아니, 얘를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알던 그 모양이야. 그러네요. 똑같아? 네. 알았어? 하여튼 요거 계산하면 a제곱 날라가고 4 날라가니까 4a에서 마이너스 4a 빼면 여기가 8a 맞냐? 그래 안 그래? 8a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2a제곱 플러스 8이라고 주어진 거야. 되십니까? 그럼 넘겨가지고 2로 약분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여기라는 결론이고 완전 제곱식 나왔으니까 a 값 뭐로 결정이야? 2로 결정되는 거 맞지? 맞습니까? 그럼 a가 2였으니까 아까 뭐였어? b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4, 8에 32에다가 8 빼면 답은 얼마야? 24 나오는 거 같아 b 값은? 그지? 맞냐 아니냐? 둘이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26이 맞고 디귿도 참이더라 라는 겁니다. 되시나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런 것 같네요. 다만 이거 혹시 이렇게 푼 친구 있나? 이거 디귿 보기 풀 때 이거 발견하면 좋긴 하거든? 의도는 이러한 것 같긴 한데 아마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뭔 소리냐면 이 2a제곱 플러스 8이란 녀석을 아까 니은 보기에서 이 값을 한 번쯤은 계산을 직접 밀어봤던 친구들은 똑같은 값이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긴 합니다. 파악할 수 있긴 해. 뭐냐면
아까 여기서 f의 최대랑 g의 최소를 뺀 거, 즉 간격이 벌어질 수 있는 최대값을 한번 니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잖아. 그럼 fa는 계산하면 여기다 a 집어넣는 거니까 a제곱 맞지? 그래 안 그래? a제곱에서 g의 3a는 여기다가 3a 집어넣는 거니까 얼마야? 9a제곱 빼기 18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9a제곱 플러스 b가 나타나냐? 그래 안 그래? 얘네들이 뭐 하는 상황이야? 빼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뺐더니 얘 F장하게 뭐가 나와? 10a의 제곱 10a의 제곱 마이너스 b가 나타나는 거 맞냐?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아까 최초 디귿보기에 주어진 식이 뭐였어? 10a 제곱 마이너스 b였지. 되나 안 되나? 즉 직접 얘는 계산해서 값을 비교해봤더니 주어져 있는 F알파와 G베타의 차이가 이 녀석들이 벌어질 수 있는 최대인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최대로 벌어질 수 있는 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니까 애초에 이 교점이 여기에 와야 되고 이 교점이 여기에 오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뭔 소린지 알았어?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서로의 꼭지점을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 두 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요 fx의 추계방 정식은 아까 a였는데 얘가 곧 왼쪽에 찍혀있는 교점의 좌표 2a-2랑 똑같아지는 상황이야. a값 얼마야? 2다란 결론이지. 되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발견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 계산을 해서 직접 알아내야 되거든 얘는. 얘를 계산해봤더니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최대인 순간이다 이렇게 알아내야 돼서 이제 계산을 좀 몇 개 하다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긴 한데 일단 일반적인 접근법은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아마 의도는 이렇게 작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알겠어요? 이해가? 그래서 제가 평소에 너네 가르칠 때 계산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계산을 할 줄은 알아야 돼. 뭐. 문제에서 지금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8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그냥 알아먹자. 요점, 요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요점, 요점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괜찮냐? 리얼 이거 10초 안에 해결한 친구 있나? 저요. 좋아요. 어떻게 풀었어요? 10초 안에 패스했어. 풀긴 풀었어? 아니 안 풀잖아. 태준이 아예 안 풀어. 너 숙제를 안 했어? 아니 저 시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전히 아이들아 2차 함수 기하적 성질 기억해? 이런 내용 기억하는 친구 있나? 2차 함수 이렇게 x축 기준으로 끊었을 때 요점, 요점 여전히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자르면 여기 떨어진 거리가 m이라고 작성된 상황에서 이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삼각형이 맨날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이 그 움직이는 점이 어디 도달했을 때야?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고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최고차항 계수 계수 절대값 m의 세제곱. 이거 기억나냐? 그럼 넓이가 최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이 점이? 뭐가 최대이기 때문이야? 높이가 최대이기 때문이지. 높이는 어떻게 결정돼? 얘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위주로 관찰하는 거니까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잴 때는 우리가 슥슥슥슥 평행한 직선 그어나가다가 틱하고 뭐하는 순간이란 소리야? 접하는 순간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괜찮나? 내가 이거를 열심히 공식까지 만들어서 니네한테 전달 드리는 이유는 얘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상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기초 상황에서 응용돼서 이제 기울어진 직선과의 관계를 볼 때도 똑같더라 라는 겁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직선과 얽혀있어. 얘들아 이 위를 돌아다니는 점 어떤 점에 대해서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 그려주려면 여전히 이 녀석과 틱하고 뭐하는 순간 찾아야 돼? 접하는 순간 찾아주셔야 되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 가르쳐드린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접하는 순간은 반드시 알파와 베타의 중점에 찍힌다라는 것도 기억나? 아이들아 그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가 여전히 내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좌표 사이에 간격만 알아낼 수 있으면 얘랑 똑같이 작성될 것 같냐? 차함수에서 이해가? 그냥 뭐야 요 직선 기준으로 식을 이렇게 엮어주면 그냥 이 그림이 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이때 요 x축의 평행한 접선이 똑같이 이 차함수 그래프에서 x축의 평행한 접선 역할을 하시는 거라.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이런 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는 친구들은 차함수로 엮어주고 기하적 성질 적용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대가리 꺾어서 바라보면 이 그림이랑 똑같다니까? 이해가 가나? 그럼 니들이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일단 두 2차 함수가 만나고 있는 이 두 개의 점 기준으로 끊어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어? 괜찮냐? 그럼 지금 얘가 일직선상에 놓여있는데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 각각 찌릴 때 여전히 얘에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있을 거고
접하는 직선이 있을 텐데 이 접하는 직선의 위치는 얘와 얘의 중점, 얘와 얘의 중점으로 동일한 위치에 놓을 거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은 이 초록색으로 내가 그은 이 삼각형의 넓이 찾아주면 되는 거 맞냐? 맞아 아니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럼 니들이 얘를 넓이를 알아내려면 여기가 지금 중점으로 잘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좌표 사이의 간격만 알아내면 되지. 맞아 아니야? 그럼 간격 알아내려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은 연립방 정식을 풀었을 때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이퀄 0이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퀄 0이 현재 교점을 찾는 방정식이지. 여기서 두 분의 뭘 구해야겠냐? 차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교점 사이의 간격만 얻어내면 되니까. 이해가? 그럼 최고차 함계수 1이고 루트 판별시키면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야? 4 플러스 4, 2, 8이니까 2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전히 이 그림 자체를 이 파란색 직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기준으로 차함수로 엮어줬다 라고 생각하면 얘가 지금 새로운 x축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이 위로 볼록한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 2였으니까 차함수에서도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 2인 함수였을 거야.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괜찮나? 그 다음 얘에서 이 직선을 뺀 거. 얘고 지금 최고차 함계수 1짜리였으니까 이 차함수 그래프에서도 동일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최고차 함계수 1짜리인 2차 함수가 차함수로 만들어졌을 거라. 되십니까? 이때 내가 그은 저 접선의 위치는 여기 있는 여기랑 대응되는 점이고 지금 교점 사이에 정중앙점으로 찍혀있는 점 맞지? 되십니까? 이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두 분의 차가 아까 2루트 3이었으니까 루트 3인 거 얻어냈단 말이야. 아이들아, 위쪽에 놓인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최고차 함계수 곱하기 루트 3의 세제곱입니다. 아래쪽에 놓인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루트 3의 세제곱입니다. 이해가 가나? 얘네들이 더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되나 안 되나? 얘가 현재 3루트 3이시고 얘는 얼마야? 6루트 3이니까 구하고 싶었던 답은 9루트 3 되시면서 걔를 제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9루트 3 제곱하면 얼마야? 81 곱하기 3이니까 답은 243이다 라고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이해가 가? 내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친절하게 초심자인 너네들 입장에서 차함수로 엮어주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익숙해지면 대가리 꺾어서 바라보시면 이게 이 그림이라니까? 알았어? 그냥 여기 좌표 사이의 간격만 얻어내서 최고차 함수 해주고 최고차 함수 해주고 때려주시면 끝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응? 10초 컷 가능하겠지? 이 문제 가능하지 않겠냐? 가능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제 해설치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요렇게 아까 있었을 때 여기 그 다음 요렇게 했을 때 여기잖아. 맞아? 이 사각형의 넓이였는데 이렇게 가도 되거든?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찢어서 이렇게 수선 내리고 또 이렇게 수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H1, H2라고 하시면 H1과 H2를 더한 게 현재 두근의 차지. 그건 이해해? 좌표 사이의 간격이니까. 그럼 결국 두근의 차는 항상 2루트 3으로 일정한 상황이니까 H1 더하기 H2가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최대이려면 여기 길이가 최대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함수값의 차이가 최대인 순간이니까 차함수가 여전히 최대를 찍는 포인트 찍어주시면 될 겁니다. 됩니까? 뭐 계산으로 해결해도 되긴 해. 이해가? 그래서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할 수는 있어야 되는 생각인 것 같아. 얘들아, 이렇게 삼각형을 좌표축의 평행한 선분 기준으로 잘라서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려서 삼각형 두 개의 조합으로 바라보는 거. 되십니까?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되지 얘들아? 네. 지워 되죠?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주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지? 저 문제만. 다음 마지막 거 잘 풀었어 너네? 응? 잘 풀었냐 못 풀었냐? 리얼 중학교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닮은 쓰는 거 아니에요? 응? 닮으면 써야지. 닮으면 쓰는데 어떻게 썼느냐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줘 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럼 최대값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니들이 세로의 길이를 뭐 x 같은 걸로 잡았을 때 가로의 길이만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최대값 구할 수 있는 상황 맞냐?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똑똑하게 잘 구해야 되는 게 이건 중학교 때도 하는 생각인데 얘들아, 도형 문제에서 항상 아이디어 하나 주입하고 갑니다. 이 상태로 다루기가 껄끄럽다 싶으면 도형을 뜯어서 갖다 붙이기 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거든? 무슨 소리냐면 얘가 지금 나머지 길이를 세팅하기 힘들어진 이유는 지금 여기 잘려있는 얘도 모르고 좀 미지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난 여기다가 수선의 발 하나 더 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괜찮나? 그랬을 때 필요한 부분만 좀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이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직각삼각형을 여기를 그냥 지워버리고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 이쪽 방향으로 당겨가지고 툭 붙일 수 있어? 붙일 수 있지? 붙여주면 무슨 모습 만들어져? 이런 삼각형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아. 맞아 아니야? 맞아? 그리고 수선 길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 얼마 줬어? 5라고 줬잖아. 그지? 얘도 5고 얘도 5니까 여기 마땅히 있는 길이가 5였겠지. 그 다음 지금 중간에 무슨 길이가 빠졌어? 요 길이가 빠졌으니까 10에서 2 빼면 요 길이가 8로 세팅된 거야. 5 대 8이야? 맞아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설정한 이 x를 끼고 있는 여기 얘랑 닮은 삼각형이었을 거야? 여기 얘랑 닮은 삼각형이었을 거라고. 이 쬐깐이 잘려있는 얘네들끼리도 이렇게 뜯어서 갖다 붙이는 거 가능해? 동일한 작업? 맞아 아니야? 그럼 똑같이 닮아있는 이런 삼각형 만들어질 거고 여기 수선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잡은 거라고. 되십니까? 둘이 닮아있으니까 요 길이 한 방에 써지냐? 한 방에 써져 안 써져?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갈 때 5분의 8배 되잖아요. 얘가 5분의 8 x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이해가 가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요 길이랑 요 길이 더한 게 현재 5분의 8x지. 맞아 아니야? 여기 잘려있는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한 게 5분의 8x잖아. 그럼 내가 얻고 싶었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0이란 전체 길이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는 거 맞아? 맞아 아니야? 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0-5분의 8x다 라고 이렇게 한 방에 써지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써주면 x 곱하기 10-5분의 8x고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얘의 최대값이다 라는 거지. 이해가? 그럼 최고차항계수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8 x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8분의 5 곱하면 얼마냐? x 빼기 8분의 40이니까 8분의 5 곱하면 8분의 50이니까 4분의 25야? 맞아?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이거 숫자가 좀 개같이 나왔는데 x축 기준으로 위로 몰록한 함수고 0과 4분의 25에서 만나고 있으면 당연히 극점에서 최대값을 찍겠지. 열린 구간이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 지금 좌표가 8분의 25니까 여기 간격이 8분의 25가 나타나면서 최대값 계산하려면 여전히 기하적 성질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되십니까? 그럼 지금 최고차항계수는 5분의 8이고 거기다가 8분의 25 제곱하면 되니까 8분의 25 곱하기 8분의 25 두 번 곱하시면 얘가 답이야? 그려 안 그려? 맞아? 통 날라가시면 5만 남으면서 8분의 25 곱하기 5를 하면 8분의 125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 식 세운 이후부터 최대값을 못 구하는 친구는 없을 텐데 이거 막 이상하게 막 돌아가면서 빙빙 돌아가면서 막 여기 A 여기 B 하면서 막 이상하게 구하지 말고 중학교 때도 쓰는 아이디어 맞아? 중학교 2학년 수학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너 시험 볼 거잖아 이제. 저런 생각을 응? 해야 돼. 도형의 닮음 뭐 저런 생각 해야지. 다 중학교 수학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중학교 때? 네. 확실해? 아직 아직 중학생인가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음 단원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이죠. 할만하지 얘들아? 할만해. 빨리 할만하다고 해. 박수 한번 칩니다. 예,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여기서부터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입니다. 그냥 더 쉽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쉽다고. 이제부터 쉽다고. 진짜로. 여기가 나오는데. 이제 남은 거 무슨 방정식이야? 고차 방정식. 말이 고차 방정식이지 그냥 3차와 4차 맞지. 여기는 사실 새로 배울 게 없어. 그냥 인수분해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에다가 플러스 2차 방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만 잘 쌓여있으면 했던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을 거야. 앞에가 탄탄하게 잡혀있으면. 하지만 앞에가 탄탄하게 잡혀있지 않았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알았어? 일단 고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fx 이퀄 0인데 이 fx가 3차 또는 4차식이었을 때를 의미하고요. 5차 방정식 이상은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해법은 일단 인수분해하는 거 맞지? 맞아? 그럼 3, 4차식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조립제법의 과정이 쓰일 거고 기본적으로 너희들 믿음이 있어야 돼. 특히나 3차식. 특히나 3차식.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3차 방정식은 기필코 한 번 이상은 인수분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먼저 갖고 가자. 알았어? 특히 계수에 미지수 같은 게 막혀 있을 때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을 버려.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물론 안 되는 경우도 강운호가다 존재하는데 그건 우회적인 해법이 존재하니까 웬만하면 근을 물어보는 문제는 다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거치고 나면 이게 지금 x-알파란 내가 인수를 알아냈다 라고 생각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공만 했으면 아, 이 방정식의 근이 x 이퀄 알파가 근으로 잡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즉 1차 인수 하나당 근이 하나씩 잡힌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너희들이 여전히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수학에선 거꾸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으면 거꾸로 식을 인수분해할 수도 있는 거 맞지? 애초에 조립제법의 기본 원리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 맞지 얘들아? 여전히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 되풀이할 건데 방정식의 기본은 얘들아 인수분해도 아니고 사실은 근의 공식도 아니고 뭐였어? 방정식의 기본 뭐야? 대입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어떤 방정식의 근을 x 이퀄 알파다 라고 알고 있단 말은 그 녀석의 방정식의 x 이퀄 알파를 대입했을 때 생기는 f 알파 이퀄 0이라는 무슨 식이야? 관계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 아니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했던 느낌이 뭐였냐면 복잡한 식을 차수 다운시키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고 있죠? 이렇게만 써도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식이 막 복잡하게 펼쳐져 있으면 알고 있는 관계식 이용해서 차수를 다운시켜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차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2차 방정식에서도 했던 느낌인데 a 곱하기 뭐 p 마이너스 알파, p 마이너스 베타, p 마이너스 감마 이런 꼴에 인수 단위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타나면 얘들아 뭔가 방정식이 인수분해된 식에다가 특정 값이 대입된 식이다 라고 이해해야 돼?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내가 얘가 3차 방정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a의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됐다 라는 걸 만약 알고 있다면 이런 꼴의 식의 값을 물어봤을 때 여전히 f의 p 값이다 라는 함수 값으로 그냥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알고 있는 내용 맞지?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막 열심히 전개하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대입한 식으로 관찰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먼저 가져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2차 방정식에서부터 했던 이야기야. 맞아 아니야? 다만 지금 내가 설명을 위해 개념단에서 fx 이퀄 0이다 라고 놨으니까 대입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에 따라서 얘가 구체적인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름이 안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름이 안 붙어 있으면 이름을 붙여주는 거 자체가 문제풀이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자, 관련된 문제 한번 순식간에 문제 풀어보고 갑시다. 지금 니들 손으로 465번 답 내봐. 465번 문제 125페이지 보고 있다 얘들아. 좀 봅니다. 뭐야 딴소리 했네. 도윤아 답이 몇 번이야? 4번 맞지? 그지? 뭐라고 읽어야 돼? F2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튼 방정식의 기본은 대입이다 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 3, 4차 방정식으로 왔다고 해서 혈례근 정리가 안 통하는 건 아니야. 혈례근 정리는 어디에서나 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전히 개수 조건만 잘 주의하시면 되고 혈례 무리근 또는 혈례 허근이 존재하겠지. 맞아 아니야? 주의할 사항은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개수 조건만 잘 주의하시면 되고 혈례 무리근 정리를 쓰려면 우리가 유리개수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허근 혈례 허근 정리를 쓰려면 실수개수다 라는 개수 조건이 걸리더라 라는 겁니다. 저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혈례근 정리를 때려야 돼. 맞아 아니야? 3, 4차 방정식에서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혈례근 정리는 두 개의 근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랑 다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혈례근 구하고 나면 걔네들의 합과 곱을 구하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그냥 합과 곱만 구하면 최고치 한계수만 알아냈을 때 바로 2차 방정식이 결정이 됐는데 얘는 지금 인수가 그거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합과 곱을 이용해서 보통 흐름 자체가 2차 인수를 결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2차 인수. 내가 혈례근 정리를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요런 구조의 2차 인수를 갖고 있는 또 다른 3차 방정식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4차 방정식이면 인수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대신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수에 대한 힌트를 얻고 추가적인 정보까지 내가 얻어내야 구체적인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삼아 지금 466번 풀어봅니다. 바로 다음 문제. 경수야 답이 몇 번이야? 1번 나옵니까? 1번 안 나온 친구 없지? 그래 안 그래? 얘는 지금 유리계수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시선 강탈 포인트 맞냐? 그럼 지금 1-i가 근이면 유리수는 실수기도 하니까 1 플러스 i도 근이고 그 다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둘 다 켤레근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켤레근 정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거는 얘네들을 합과 곱을 조사해서 합과 곱을 조사해서 2차 인수를 결정하겠다라는 느낌이라고 되십니까? 위에 있는 허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두 근의 합은 2가 나오고 곱은 두 근의 곱이 얼마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2 나오고 얘는 두 근의 합이 2 나오고 두 근의 곱이 얼마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타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즉 여기서 2차 인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결정하시면 되고 여기서 2차 인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결정하시면 되니까 얘네들이 절대 근이 겹치지 않는 인수라서 얘네 둘이 곱해주면 원했던 4차 방정식인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다만 이 문제는 예쁘게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줬지만 때에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가 붙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얘까지 붙여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얘들아. 때에 따라서 그거 조심합시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 어렵지 않은 개념인 것 같고 지금 보시면 2차 방정식에서 계속 똑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메인이 되는 개념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3차 방정식 버전 맞냐? 그래서 3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뭐였는지 기억하냐 하연아? 마이너스 a분의 b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두근끼리의 곱의 합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뭐였는지 기억해 상훈아? 2분의 좀 제요. 선생님 내가 잘못 썼잖아. 이거 파악 못하냐? 어? 아니야. 알아. 요거였어? 세근 알파 베타 감마가 뭔지 알지? 뭔 소리인지 알잖아. 뭐야? a분의 c 되는 거 맞지?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은 뭐라고 쓰면 돼 태준아? A분의 D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너무 당당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건데 부호의 관계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맞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맞아 아니야? 저게 왔다리 갔다리 반복되더라 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얘네들이 A, B, C로 만약에 바꿔서 처리했다라고 생각하면 1단원에서 계속 보던 곱셈공식 변형에서 등장하고 있던 주연 배우들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서는 피처링 1단원에서 하던 곱셈공식 변형 문제들이 함께 등장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주 봤던 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얘 제곱한 다음에 얘 2배에서 빼주면 되냐?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어.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이 얼마냐? 이딴 거 물어보고 있으면 옆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붙어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 안 그래? 즉 이거에서 뭐 이거 제곱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도 튀어나오고 이거 알지? 외우고 있을 거라 믿어. 알고 있는 거 맞죠? 아니면 이런 것도 기억하?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요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식이 인수분해 되는지 제가 외우라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등장하고 있는 얘랑 얘 곱한 다음에 얘 뭐 하면 돼? 빼주시면 되는 거 맞아? 외우고 있지 얘들아? 이런 것까지 다 1단원에서부터 했던 내용이니까 챙기고 가주자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있잖아요. 또 어떻게 했어? 뭔가 3 알파벳 거 빼야 돼요. 마지막에. 아니 여기 얘가 있어야 완벽한 공식 아니야. 그럼 얘만 단독적으로 구해주려면 이항하면 되잖아 아저씨. 이거 내가 써야 돼? 아니요. 안 써도 되지 인간적으로. 책 펼쳐봐 이 정도는. 설마 이걸 까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 번 풀었는데. 그래서 어디 손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473번 문제 지금 풀어봐. 473번 문제. 재윤아 1번에 답 얼마야? 마이너스 25. 태준이 2번에 답 얼마야? 28 나옵니까? 네? 잘 확인되냐? 하연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야? 2요. 2. 얘는 4. 4. 얘는 맞아.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구해놓고 출발했어? 네. 이거 얼마 나왔어? 10이요. 아니 얘 제곱해서 얘 2배에서 빼면 되잖아. 4에서 8 빼면 얼마야? 저 잘못 봤어요. 마이너스 4잖아요. 계산이 안 되나 지금? 아니, 그럼 지금 이거는 위에 거는 그냥 3ABC 공식이니까 했을 거라 믿어? 아무도 못하는 친구. 마이너스 25예요. 뭐가? 네. 아 나 돌겠네 진짜. 아니 3 알파. 얘 곱하고 뭐야 얘에서 얘 뺀 거 곱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기 3 알파 베타니까 더하기 3 알파 베타 감마면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9면 마이너스 25 아니야? 선생님 근데 그 아까 전에 그 3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그건 얘가 여기 붙어야 된다고. 공식도 못 외웠다고 아직? 레전드. 아. 2항 했다고 2항. 2항 했다고 여기 있던 거. 돌아버리겠네. 그다음 얘도 곱셈공식 그냥 기본 변형식 중에 하나냐.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 감마로 묶이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아니었습니까? 이게 벌써 까먹어졌다고? 얘 나대는 아니야. 미쳐버리겠네. 그럼 얘 제곱한 다음에 4, 4, 16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얼마야? 플러스 3이 6에다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2만 하시면 되네. 12 더하기 16이니까 28 이렇게 쓰면 돼? 아 나 돌겠네 진짜. 다만 얘들아 3차 방정식에서 조금 주의할 사항은 근이 겹쳐서 등장하는 중근이 튀어나온 상황이거든.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로 중근은 항상 서로 같은 두 개 근이다 라고 이해해야 돼. 물론 이제 세 개 근이 겹치면 삼중근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근이다라고 하면 두 개 근이 겹쳤을 때를 얘기하니까 중근 튀어나왔을 때도 근계수 관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세 근을 어떻게 세팅하면 돼? 알파,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중근 알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선. 그래서 바로 위에 문제 보시면 중근 알파와 또 다른 실근 베타를 가질 때 라고 줬으니까 거기서 근계수 관계를 쳐서 니들이 힌트를 얻으려면 알파,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놓고 치셔야 어려움이 없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았어? 중근은 서로 같은 실근이야. 두 개 실근이야. 중근도 두 개로 카운트. 알았냐? 잘 해보시길 바라고. 다음 이제 3차 방정식 마지막 남은 주제는 허근 오메가 문제거든? 허근 오메가 문제인데 이건 앞에 복소수에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 할 줄 아는 거라 믿어. 단위 복소수 느낌으로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으니까 익숙하게 구사할 거라고 믿어요. 알겠습니까? 그때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내용 한번 지우고 연립방정식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은 전혀 어렵지 않아. 2차 방정식하고 완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인수분해 과정만 하나 추가됐을 뿐이야.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문제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계산이 좀 많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이 여러 쌍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근이 여러 쌍. 그 중에서 제일 쉬운 형태는 지금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 주어졌을 텐데 얘는 뭐 내가 안 가르쳐줘도 너희들이 할 줄 알 거야. 그냥 여기 있는 1차 관계식 중에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해서 한 문자를 소거시키면 되는 거 맞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 넘기면 연립방정식 이제 481번부터 등장하는데 문제만 읽어보고 갈게. 481번 연립방정식 주어져 있고 x 플러스 2y는 3이다 라는 1차 관계식 위에 나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x를 소거하든 y를 소거하든 한 문자로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는 거 맞아? 밑에 식에 집어넣어서? 맞냐 아니냐?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 되는 거 맞지? 다만 2차 방정식 푸시면 근이 여전히 두 개 이상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이 여러 쌍 나올 수 있다라는 각오는 하셔야 된다. 알겠나? 그때 대응되는 근은 보통 순서쌍으로 씁니다. x, y로. 다음에 이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2차식과 2차식이 튀어나왔을 땐 항상 뭘 찾아야 되냐면 우변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최우선적으로 찾으셔야 돼. 다시 우변이 0이 되는 식을 우선적으로 인수분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우변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먼저 인수분해해서 내가 인수분해를 해서 우변이 0인 식이었으니까 1차 곱하기 1차는 0이다 식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이제 1차식이 0이거나 1차식이 0이다 케이스 두 개로 갈린 거니까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소거하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다만 이제 얘는 우변이 0으로 펼쳐져 있는 2차식이 예쁘게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변이 0이 아닌, 즉 우변이 0인 식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우변이 0이 아니었으니까 강제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보통 이제 상수항을 소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이퀄 1이고 2차 방정식 이퀄 2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우변이 둘 다 0이 아니었으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변변 빼가지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나? 이것도 기본 변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스텝 1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니들이 문제 풀어온 다음에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 드리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 읽어보기만 하고 갈 거야 얘도. 483번 이런 거 보시면 완전 기초 문제인데 연립방정식이고 위에 있는 식이 우변이 0인 2차식 맞아? 아이들아? 위에 있는 식이 우변이 0인 2차식 맞냐? 그래서 우변이 0으로 작성되어 있는 2차 방정식 먼저 니들이 인수분해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되십니까? 그럼 걔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 x-4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이다 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로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로 성실하게 푸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x에다 4y 집어넣고 x에다 마이너스 y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두 번 풀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보통 이런 연립방정식 문제에서 근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볼 때 뭐 누구 더한 거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를 물어보기 능사라서 결국 다 구하긴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알겠습니까? 여기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상황이 많이 도래할 수 있어서 꼼꼼함만 유지하시면은 문제풀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집에서 다 풀어올 수 있는 문제들 맞지? 그래 안 그래? 할 수 있지 얘들아? 다음 이제 아직 언급 안 한 게 대칭식. 대칭식 구조인데 대칭식이 뭔지 아시나 얘들아? 대칭식 xy가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 맞지? 보통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혹은 x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이런 애들을 대칭식 혹은 순환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 되는 대칭식은 합과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x 플러스 y랑 xy 요런 꼴이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한 상황이야. 반복적으로 등장. 만약에 얘네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얘네들로 기본 단위인 합과곱으로 바꿔서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 쳐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내가 만약에 합이 어떤 값 P로 주어져 있고 곱이 어떤 값 Q로 주어져 있는 대칭식 구조의 연립방정식이었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두 근이 X, Y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맞아? 요거 머릿속에 잡혀있냐? 기초 개념? 그래 안 그래? 즉 X는 이미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방정식의 주인을 T라고 쓰시면 T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Y다 라고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한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럼 이런 대칭식 구조의 연립방정식이 만약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을 작성한 상태에서 여전히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질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땡겨지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보고 갈게. 484번 대표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2야. x 플러스 y가 2라고 주어져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런 꼴이 이제 전형적으로 대칭식이다 라고 니들이 느꼈으면은 합은 그냥 주어졌으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구해놓고 출발해야 돼? 곱을 구해놓고 출발하셔야 된다고. 예전에 곱셈 공식 변형 치자는 거고 2를 제곱한 다음에 a를 빼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지금 합과 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 대칭식 구조의 2차 방정식 풀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하겠다라는 느낌입니다. 되십니까? 그럼 두근이 x, y 2차 방정식 작성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이니까 2분의 4 마이너스 a 이퀄 0이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지금 x, y라고 잡은 거야. 이해가 갑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두 근이 x, y가 나타날 텐데 그 x, y가 뭐일 조건 갖는 거야? 실근일 조건을 구해줘 라고 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어떻다라고 땡겨주면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땡겨주시면 답이 나타나겠습니다. 뭐? 근데 이거 그냥 산술기하 평균 써도 되지 않아요? 그냥 그 A가 최소일 때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아저씨. X 산술기하는 x, y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알았어? 실수니까 얘는 양의 실수라고 나와 있으면 네 말처럼 할 수 있는데 요게 훨씬 더 메인 개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 활용 문제였으면 좋아.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활용 문제라서 길이의 양수 조건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산술기하 같은 거 동원해도 됩니다. 그게 편하면. 틀릴 가능성이 생겨. 그냥 실수 조건으로 들어있으면. 그래서 답이 얼마야? 2로 나타나는 거 맞아? 이 문제는 지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땡겼는데 그 밑에 있는 484번 바라보시면 얘들아 비슷한 구조의 문제인데 얘는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라 나왔지. 그럼 내가 굳이 여기다가 한 줄 더 쓸 필요 없지. 실근 갖지 않을 조건이니까 똑같이 2차 방정식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실근 갖지 않을 조건이니까 작다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 당연한 거 맞지? 네, 근데 저 번호가 483번이 두 개예요. 아 그러네. 485번 그 밑에 거. 에이 그 밑에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좀 알잘딱 합시다. 여튼 여기 연립방정식 그냥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인내심만 조금 가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려운 문제는 없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초 풀이법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넘어가면 방정식의 활용이다 라고 나와서 이제 리얼 중학교 수학들이 주르륵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굳이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다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스텝 1까지만 그냥 숙제로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볼 거라고? 시험이요. 피드백 테스트 볼 거야. 그리고 토요일에 뭐 볼 거야? 모의고사. 모의고사 볼 거야. 일단 고쟁이. 스텝 1까지면 후루룩 풀 거야 금방. 130페이지까지고요. 다음 수학통. 이렇게 오늘 글씨가 막 손이 떨리면서 잘 안 써지지? 수학통도 찔끔만 내겠습니다. 많이 내봤자 나만 힘들지, 그지? 저희도 너는 안 풀어오면 그만이잖아요. 안 풀어오지? 그러진 않지. 108페이지까지 풀어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피드백 테스트 볼 거야. 고생하셨습니다.